과거는 쌓여갈수록 오해가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해를 최대한 진실과 근접하게 만들면서 현재에 덧칠하는 일. 오해는 현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실 도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 기억은 정확할까요? 저는 같은 순간인데 어떤 때는 괜찮았던 것 같고 어떤 때는 슬펐던 것 같이 회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엄청 설레게 기억되기도 많이 부끄럽게 회상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내가 어떠냐에 따라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발견하게 한 작가의 관점만이 진짜 진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과거는 쌓일수록 오해가 된다고. 오해를 최대한 진실과 근접하게 만들어 현재에 덧칠을 한다고. 그 오해는 현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과거의 기억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탓할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 시절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는 애써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연민하고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하균 작가의 거절을 믿듯 선이 또한 믿으며입니다. 시와 에세이가 함께 수록된 책인데요. 그의 삶을 지탱해온 기억들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1부에서는 두 편의 시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제 여름이 온 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모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는 방충망과 모기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방충망이 뚫렸는지 모기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인지 모기가 날아다녀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생각을 해요. 모기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번갈아 등장하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다들 비슷했다. 그러면서 생각에 빠져듭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랐을 내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고가 변명처럼 일어나던 때 선택과 집중이 모든 해답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이상한 거라고. 화자는 지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때가 떠오릅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무책임한 내가 된 것 같을 때, 그 상황마저 내 탓 같을 때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왜곡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다음 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리 해도 내가 살아야 해서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한 시절의 목.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좀 먹먹하기도 하고요. 중요한데, 내가 소중한데, 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저는 떠올랐는데요. 내 상처를 어루만지면
아끼는 상대가 상처받을까 두렵고 무한한 경쟁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맘처럼 안 되고 그러면 패배자의 역할만 해야 하는 걸까 하며 슬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가는 자고 일어나면 너무 늦지 않을 것이고 다른 방법을 고민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겠지만 지만이란 단어로 끝내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절이 있었나요? 이 시를 보면 각자의 시절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어떤 헤매임을 닮았겠죠. 들어오고는 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살아야 해서 빼앗아야 하지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작가와 모기를 잡는 상황으로 연관지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는 인간이라는 자리입니다. 시를 읽어볼게요. 인간이라는 자리. 바닥에 손으로 썼다. 절벽과 눈, 달과 종유석. 몇 번이고 다시 쓸 요량이었는데 손으로 쓰면 잘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가진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은 심장. 뛰지 않아도 비싸니 이걸 지불하고 인간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심장이 아니라 하고 그건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생이 노래처럼 외울 수 있는 무엇이었다면 다른 이름이 있었겠지. 몽돌과 여우와 우유와 창. 심장을 만졌다. 뛰고 있다. 따뜻하다. 연이 되고 싶다. 품이 되고 싶다. 먼저가 되고 싶다. 나는 신의 감상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마다 신이 있음을, 있는 신을 의심하기 힘들었다. 처음엔 마지막 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신의 감상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화 트루먼 쇼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짜여진 판에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삶은 흘러가니까요.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사람들, 거기에서 결정되는 다음의 내 생들이 제 의도와 달랐으니까요. 내가 실험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 있다면 이 모든 인간들은 너무 작은 신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생을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 우리를 아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 내 삶이 이미 정해진 건 아닐까. 두 번, 세 번 읽으면서는 그런 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 중 가장 비싼 것이 심장이니 이걸 지불하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문구에서 시작된 건데요. 아직 인간다운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만 같아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때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려 하니 시에서는 심장은 물건이 아니라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되고 싶은 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으실까요? 연, 품, 먼저가 되고 싶다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연은 자유롭고 싶다는, 품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먼저는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그걸 마지막 연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로워지고 타인과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분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위암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암의 대화는 글을 쓰신 작가님과 함께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게스트 하균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인드 공동대표이자 7월 화제의 신간이 되고픈 거절을 믿듯 선의 또한 믿으며를 출간한 김하균입니다. 다들 듣고 계실까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분은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책 속에서 서술된 글들이 여러 기억을 담고 있고 어떠한 시절을 담고 있는 듯해서 책 속에서 글과 관련된 작가님의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시나 에세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글에 담긴 시절을 하나씩 꺼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양이란 시가 있었는데요. 레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퍼즐과 다르게 레고는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가 중요한 곳부터 만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고 서로 다른 관점이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도 하자. 중요하지 않은데도 하는 게 이상해. 이상해도 하잖아. 그건 그래. 그러니까. 맞아, 좋아. 시작하자. 스스로와 대화하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 시를 쓴 시절은 작가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해온 것은 무엇이고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이때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이 시를 쓴 시절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미나 작가님의 질문을 듣고 딱 떠오른 시절, 그 시절에 제가 해왔던 일을 말해보고 싶어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주구장창 글만 썼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정말 중요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왜 중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등감이나 인정 욕구가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극대화되었던 건지 인생에서 딱히 중요한 걸 두지 않았으니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고 느꼈던 글쓰기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는데 해온 것이라고 하면 맥도날드에서 알바했던 일이네요. 그 시절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왜 중요했는지 모르는 것이네요.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의 이야기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공부를 맹목적으로 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엔 그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싶지만 그때는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시절이 너무 맹목적이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라는 이 시에서
자유라는 감정이 중요하게 다가왔는데요.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중요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음, 중요함이라는 것 자체가 좀 가변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이제 중요함이라고 여기는 게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도 또 지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거기 그 중요했다고 말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자.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을 기꺼이 바꿀 수도 있는 용기를 가지자. 요런 게 좀 저한테는 자유라는 감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두고두고 생각해보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을 하나씩 좀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에 맹목적이지 않은 저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는 녹는 눈밭이라는 시로 하려고 해요.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청년한테만 일어나고 실패도 청년한테만 주어지니까 청년이라 불리는 모든 요소가 죽어도 청년이 생겨나는 세계, 이런 세계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봤다. 청년이라는 무게를 느꼈던 시절, 청년이라 억울하고 서글펐던, 청년이기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을까요? 이 시 속의 시절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보고 새삼 억울하고 서글펐던 시절이 저한테 있었나 되짚어 봤는데 정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좀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 괜히 저에게 큰 억울함이나 서글픔이 없던 게 오히려 더 억울하고 서글펐던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뭔가 미디어에서 말하는 어떤 거대한 절망을 이겨내야 성장할 듯 했죠. 괜히 아파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러지 않는 제 자신이 좀 인생을 너무 힘 빼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슬픔을 짊어지고 또 걸어가야만 삶의 근육이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도전해보라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자리에 내가 놓여도 괜찮다, 괜찮아야 한다 라는 존재로 타인이 바라보게 되면 그게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을 때의 저는 얼마든지 도전해보라는 말에 동기부여가 됐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번 넘어지고 보니까 그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가야지 라고 좀 맹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젊음은 저한테 찬란하지만 무서운 단어 같아요. 청춘도 그렇고요. 1부에서 소개했던 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자리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문구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신의 감상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마다 신이 있음을, 있는 신을 의심하기 힘들었다. 여기서 신의 감상만으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궁금했어요. 제가 떠올린 시절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자리, 이 시는 어떤 시절에 특정해서 쓴 시지만 그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시이기도 합니다. 신을 의심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의 이치와 산수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거대한 절망 혹은 뭐 딱 내려진 답이 나올 때인데 여전히 그런 답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요. 그럴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무력해지기도 하고 또 태어난 척 무심해지기도 하다가 결국 그 생각을 하기를 그만하기도 하는 게 어쩌면 신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점점 생각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온라인이나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이나 뭐 두루두루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생각하기를 하지 않는 스스로 공감하면서도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힘든 것들이나 외면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기를 좀 그만두는 때들이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살아오는 것과 별개로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들은 좀 가혹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에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생각하기를 멈추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옆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늦여름의 짓이란 시에서는 폐장한 해수욕장이 배경이더라고요. 펼쳐져 있는 파라솔과 파라솔이 만든 그늘 중에 어떤 게 더 오래 갈지 궁금하다고. 외지인이 잘 들어오지 않는 마을만 골라서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이유로 무산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적혀 있는데요. 바라지만 아직 작가님에게 오지 않은 시절이 있다면 어떤 시절일까요? 저는 쭉 이 바다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대구에서 혹은 뭐 사실 대구 옆에 경산이긴 한데 뭐 그렇게 살고 있어서 바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해변 근처에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시절, 이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고 한때 강렬하게 희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희망이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꼭 그 시절이 오지 않더라도 다른 좋은 시절이,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시절이 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쩌면 해변 근처에서 또 이렇게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이렇게 모를 섭님과 눈이 마주치는 시절, 그런 시절 말고도 더 좋은 시절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절이 와도 또 다른 시절이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상한 시절이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에 내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해변 근처에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는 건 좀 되게 제가 오래 품고 있던 그런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희망이 꼭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도 아니니까 막 겨냥했던, 예를 들면 어떤 목표에 이렇게 활을 쐈는데 꼭 그 목표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게 맞아서 그 다른 게 맞았던 게 사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랬던 적이 저는 생각보다 살면서 되게 좀 여러 번 겪었던 경험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삶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한 곳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항상 이제
다른 길로 가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잘 맞는 삶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어떤 시절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다 의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에세이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결속, 연유하는 마음이라는 글인데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고장나다. 나는 고장나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너무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고장 나란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요. 작가님은 고장 나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언제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 마음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나는 고장 나라고 약간 위로하듯이 저에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위로가 언제나 뭐 유효하진 않았지만 나는 지금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다 보면 약간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저를 좀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실패가 꼭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좀 몸에 쓴 약 같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맞아요. 이 순간이 또 계속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오늘 깊은 얘기를 계속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책 거절을 믿듯 선이 또한 믿으며를 보려면 어디를 찾으면 될지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같아요. 여기 리와인드 퍼블리시 이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면 거절을 믿듯 선이 또한 믿으며를 어디 서점 입고했고 판매처도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리와인드에서 나온 여러 책들 뭐 소설집이나 에세이, 장편 소설까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니 꼭 팔로우 해주세요. 네네. 요 팔로우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리와인드 퍼블리시를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리와인드가 출판사 이름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알파벳도 한번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REWIND 이제 언더바 PUBLISH 요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실 겁니다. 네네. 네, 다양한 소설, 시, 에세이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원하는 책들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일단 리와인드 쪽에서의 어떤 계획이라면 장편 소설 한 권을 더 내고 그 다음에 중편 소설집 한 권을 더 내는 게 저희의 일단 목표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아까 다 팔로우 하셨죠? 그 리와인드 관련 소식은 그 계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7월 중에는 제가 예전에 잠깐 진행했었던 유료 메일링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또 이렇게 다른 오프라인에서는 일회성이라도 함께 모여서 각자 쓴 시 한 편을 나눠볼 수 있는 모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 활동은 인스타그램 제 이름 그대로 치시면 나올 텐데 좀 알파벳을 다시 말씀드리면 KIMHAKY 그 O가 5555 4개 그 다음에 N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팔로우 해주세요. 메일링 서비스랑 시창작 모임, 앞으로 출판될 책들 다 기대가 되는데요. 메일링 서비스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링크를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텐데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신청 폼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본인이 메일을 받으실 주소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해진 날짜에 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송되는 것은 뭐 에세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소설이나 이런 장르가 섞여 있는 글일까요? 네, 그 장르 자체가 막 정해져 있다기보다 매달 이렇게 1회씩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 달마다 조금씩 테마도 다르고 그리고 내용도 다 물론 이제 테마가 달라지니까 달라질 텐데 그래서 그 달마다 이렇게 곱씹어 보기 좋은 글들로 최대한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꼭 그리고 글이 아니라 이제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이나 뭐 이제 뉴스를 조망한 어떤 콘텐츠라든지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학윤 작가님과 존재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자 하시나요? 지금의 시절이 내일과 다음 해에 여러분에게 삶을 지탱하는 오해가 되길 바라며 이상 위암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3부 위암의 글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게스트분들이 직접 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절이었는데요. 학윤 작가님께 미처 여쭙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보통 거절이라고 이렇게 발음해보고 또 실제 또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반대로 또 선이라고 하면 어쩐지 좀 긍정적인 느낌도 들고 저는 이 두 단어를 꼭 정반대에 있거나 극단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간 거절과 선의는 좀 되게 모호하게 구분 짓지 않고 막 삶에 섞여 있으면서 결국 제 삶을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믿어보고 싶어서 짓게 된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걸맞으면서 위암의 글이라는 코너에 맞는 글이 있을지 제 책에서 좀 찾아보다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시인데요. 제목은 지시하는 아침입니다. 네. 지시하는 아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시하는 아침. 컵받침을 소서라 한다고. 컵과 컵 받침을 세트로 부르는 명칭이 컵 앤 소서.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졌다. 밤이 길어지고 당신을 오래 만나서 난 자발적으로 불면증을 앓고 컵 앤 소서하고 입안에서 굴리면 이름 모르는 신에게 뜻 없이 빌고 싶어진다며 나도 말해보라 해서 종종 그러곤 한다. 컵 앤 소서, 컵 앤 소서. 말하고 나면 오지 않을 당신을 떠올리고 싶어진다. 늦게 일어나 식빵과 우유를 급하게 먹고 어제 걸어뒀던 셔츠와 다려놓았던 바지를 입고서 출근하는 오지 않았으므로 당신은 그럼 당신은 여기 없는데 마스킹 테이프로 방문 안쪽에 붙여둔 오래된 영화 포스터와 방이 한패처럼 느껴진다. 잊을 수 없는 일이 많아지면 사람은 묵묵해진다. 단단해 보여도 손만 대면 찰랑거리는 묵처럼 깨지기 위해 담은 입이나 그치기 위해 우는 방식이나 소서와 함께 컵을 들고 내다보는 장면. 생에서 너무 과한 연출이 쓰인 장면으로 남는데도
이전까지는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알게 되면서 계속해보고 싶었다. 네, 지시하는 아침이라는 시를 들어봤는데요. 이 시가 위암의 글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에 담긴 의미 이야기 궁금합니다. 저는 그 컵을 좋아하는데 좀 예쁜 컵이나 이런 거를 보면 또 소설하고 이렇게 컵 받침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고 있어도 좋아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가 저는 컵과 이 소설의 어떤 모양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음만 해도 또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컵앤소설하고, 저는 여기서 이 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 각자 또 다르실 텐데, 그런데 문득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동시에 또 이게 금방 사라질까봐 혹은 소멸할까봐 뭐 하여튼 좀 애잔해지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석을 좀 포착해보고 싶었고, 이제 그런 감정들이 좀 과하게 느껴지더라도 어쨌든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해보고 싶었다. 이래서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지만 또 슬플 수도 있는 그런 감정들, 시절과 되게 잘 어울리는 시였네요. 삶을 위해 쓰인 글을 소개하는 위암의 글 5화를 마치려 합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채널 이상한애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진행자 최미나였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오늘의 시절도 잘 지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윤 작가님의 인사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위암의 글을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과한 시절이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분명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위암의 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절에 제가 작게나마 등장할 가능성이라도 얻게 되어서 기쁘네요. 자주 등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듣지 않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